자, 이어서 현물시장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증권가 연구원들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대내외 모멘텀이 유효하다. 숨고르기 이후에 상승이 재개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코스피의 단기 과열 해소 국면이다. 라는 판단인데요. 205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장 초반 외국인의 매도로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면서 추가 조정폭은 다만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입니다. 코스피의 상승 기류는 유효하다. 선진국 조정,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2050선의 지지력을 기대를 해보자라는 그 시각이고요. 다만 여기서의 전략이 좀 더 엇갈리네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건지 아니면 보수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그 전문가도 있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내 모멘텀이 유효하다. 숨고르기 이후에 상승이 재개될 것이다. 라는 전략을 좀 주셨는데요. 전망을 주셨는데 자, 시장 상황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오랜만에 좀 조정 압력에 직면을 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나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선진국 증시의 어떤 하방 변동성, 하방 압력이 높아진 것과 다르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그 견조한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이제 국내 증시 분위기가 어떤 외부의 어떤 변동성 유발 변수보다는 대내외 기대 요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인데요. 여전히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센티멘트가 긍정적인 편이고 또 수급 환경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다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단기 급등이라든지 상승 피로 누적에 따른 그 기술적인 부담을 좀 해소하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현재 매물 소화 과정도 비교적 좀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급등 부담을 해소하는 그런 기술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내일 그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주 후반에 중국 경제 지표들이 좀 대거 발표가 되는데 이런 정책 이벤트나 경제 지표 결과도 현재의 어떤 상승 흐름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우선 세법 개정안에는 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제시가 되면서 내부 정책 모멘텀을 좀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또 금통위까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 공조 기대감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니 부양책 효과에 힘입어서 최근에 이제 실물 지표 개선 빈도라든지 반등 시그널이 좀 더 그런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조업 체감 지표도 모두 일제히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7월달 그 교육 지표, 그러니까 수출입 지표 같은 경우도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반등에 나섰다고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만 최소한 이제 중국 변수가 좀 발목을 잡을 그런 가능성은 좀 낮은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떤 대내외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하방 압력을 제어를 하고 현재의 우상향 흐름을 좀 유지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속도 조절이 나타난 이후에는 다시 또 좀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오늘 좀 사야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낙폭 확대를 좀 보시는 건지 또 어떤 업종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지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일단 그 어떤 향후 이제 장세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스탠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펀드 환매 영향력이 좀 완화가 되면서 수급 환경이나 어떤 지수 등락
그리고 이제 단기 방향성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이제 외국인들이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오늘도 이제 외국인이 장 초반 매도로 나서면서 하락 압력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뭐 앞서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그 어떤 이기 경제팀의 어떤 일관성 있는 경기 부양 의지, 그리고 배당 친화적인 정책과 연계된 어떤 자산 가치 재평가 기대,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 개선에 따른 그 이머징 경기에 대한 눈높이 상향 등이 외국인의 어떤 긍정적인 행보를 지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미국 쪽의 어떤 펀드 플로우를 좀 보면은 해외 펀드로 자금 유입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뭐 그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정책 모멘텀이 강한 국가 쪽으로 자금 유입이 좀 차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 자금 성격의 경우에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전반적인 외국인 스탠스는 뭐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는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어떤 기술적인 부담을 해소하는 그런 수준이라면 코스피의 어떤 뭐 레벨로 봤을 때는 2050선 정도에서 1차적인 좀 지지력이 발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좀 낙폭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2030선에서 2050선 그 구간대에서는 좀 하방 경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일단 이제 뭐 속도 조절 구간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나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접근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자산 가치 대비해서 좀 주가 수준이 낮은 그런 기업들도 꾸준히 이제 관심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처럼 이제 코스피나 어떤 대형주가 조금 그 쉬어가는 그 추가적으로 좀 하락 압력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에서는 미리 이제 조정을 받은 이제 코스닥 쪽의 어떤 낙폭 과대주에 대한 트레이딩 대응도 뭐 단기 대안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하는 그 종목군들 챙겨보자라는 그 이야기네요.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